조용하고 예쁘게 생겼으면 다냐? 이 말이. 자, 생명 능력이 이제 평가원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세 가지, 세 소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했고 하고 다음번에는 유전, 정보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 네. 계시고 효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보면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2학년 때, 3학년 때 생명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계속 공부한다고 하면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 거야. 개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 다른 것에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효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뭔데 효소가? 일단은 효소를 설명하기 전에 이거 배웠지? 기억나? 물질 대사가 뭡니까? 물질.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전적으로 의미는 거예요. 주고받는다는 걸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이거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생명체 안에서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이렇게 막 만나고 해서 다른 물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물질이 없어지고 물질이 생기잖아. 오케이? 다시 말해서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물질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생명체 밖에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했다. 그러면 물질 대사가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명체 안에서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이걸 물질 대사인데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뭐지? 이거 잘 안 나오는데 모든이야. 모든. 오케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다음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뭐 하는데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하는 이유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첫 번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오케이? 물질과 에너지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한다? 반응을 하는 거야. 화학 반응. 오케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런 거고. 자, 여기 보통 우리 오지선다 선택지에 보면 모든, 항상 뭐 이런 거 나오면 보통 틀렸거든. 틀린 거다 말이야. 5개 중에 4개 틀린 거야. 근데 여기는 모든이 되게 많다. 아까 말했지. 생명활동 유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보면 물질 대사에는 물질 대사라는 어떤 화학 반응은 반드시라고 하는 건 뭐니? 어떤 화학 반응이든 효소가 관여한다는 거야. 100%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100% 효소가 관여한다는 거. 이거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 내가 한번 이거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합쳐서 C가 된다고 시작. C가 된다고 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A와 B가 합쳐진 거잖아. 그치? A, B는 따로 놀고 있었어. 근데 얘가 합쳐져서 C라고 하는 건 A하고 B가 결합해 있는 걸 C라고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지금 뭐가 생긴 거야? 결합이 생긴 거지, 그지? 결합. 오케이? 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 어떤 물질들 사이에 집중 좀 해줘. 힘을 얻을 수 있게. 어떤 물질들 사이에 결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힘과 에너지가 필요해. 예를 들어 태양이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못 돌아다니게 하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잡고 있으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합에는 에너지가 투입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들 따로따로 노는 거하고 얘가 붙어있는 거하고는 에너지의 차이가 있는 거야. 왜? 뭐 때문에? 결합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생각해봐. 화학 반응은 반드시 뭔가가 분해되고 뭔가가 새로이 결합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분해될 때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나와. 결합에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랬다가 새로이 결합을 하게 되면 또 에너지를 투입해서 결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물질 대사에는 어떻게 에너지 출입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가기도 해야 되고 100% 들어오기도 해야 돼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아시겠죠? 뭐 때문에? 결합 때문에. 오케이?
기존의 결합이 깨질 때 에너지가 뭐 나간다, 출, 그지? 그 다음에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뭐 들어온다, 여기에 이 물질, 그지? 입, 출, 입, 오케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도 100%입니다. 자, 5번 물질 대산 N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 그리고 분해되는 이하작용. 동화작용이라 하는 거는 조금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큰 덩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이자는 이별의 이자야. 이별의 이자. 그러니까 서로 떨어진다는 뜻이겠지, 그지? 덩치가 큰 게 이제 분해되면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질이 뭐든 상관없어. 어떤 물질이든 떨어지면 이화작용, 붙으면 동화작용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동화작용을 할 때는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결합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게,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들어와야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합 때문에. 그러니까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이 반응물이 있었다고 치자. 이 반응물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려고 하면 밖에서 주변에서 에너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지? 자, 원상 생각해봐. 그러면 동화작용에서는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어느 쪽의 에너지가 더 큰 거니? 정답. 그럼 이거 뭐니? 반응물들이 있었고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생성물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들어온 만큼의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거야, 동화작용.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에서는 결합 에너지가 여기 있다가 끊어지면 이게 튕겨 나온다고. 그지? 튕겨 나오니까 이화작용의 결과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그 결합이 없어진 것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가 줄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말로 동화작용을 에너지를 한자어로 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흡열 반응. 잘 듣고 있지? 오케이? 그리고 이화작용은 그 결합 에너지가 나가니까 이걸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 용어도 꽤 나올 겁니다. 동화작용 흡열, 이화작용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 그래프가 나와있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오늘 제목이 효소잖아요, 이제 생체 촉매 효소 이렇게 돼 있지, 그지? 효소는 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를 생체 촉매 또는 효소라고 한다. 같은 말이야, 생체 촉매와 효소는. 자, 그럼 촉매가 뭔데? 촉매가 원래 화학과 실험실에서 화학 반응 A와 B를 결합시키는 다른 물질을 만든다 하자.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 5년 걸려. 근데 뭔가를 뿌려줘, 이렇게 개미 눈물 같은 걸 뿌려줘. 그러면 이게 1초만 탁 이렇게 통 터지면서 반응할 수 있어. 무슨 말이니? 똑같은 반응인데 뭔가 도와주는 어떤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걸 화학 실험실에서 뭐라고 하냐? 캐터리스트, 촉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근데 보통 이제 화학 실험실에서 쓰는 촉매들이 뭐냐면 중금속 같은 거야. 가면 뭐 이런 니켈 이런 거 있잖아. 중금속 같은 거거든. 그런 거 이제 몸 안에서 못 쓰지, 그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천재적으로 보완을 해냈어. 몸 안에서 이제 촉매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물질의 성분이 뭐냐면 100% 단백질이야, 단백질로만 만들어냈어. 오케이? 생명체 안에서 촉매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생체 촉매를 뭐라고 한다? 효소라고 그냥 짧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로 만들어진 그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촉진하는 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 빠르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촉진, 맞지? 화학 반응 보통 빠르게 해요. 근데 화학 반응 느리게 하는 촉매가 있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주로는 빠르게 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그거를 생체 촉매 또는 효소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촉매라고 하면 실험실에서 쓰는 거고 생체 촉매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화학 반응 조절하는 물질로서. 촉매의 특징 중에 하나,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잠깐만 집중해줘. 지금 내가 이름 빠졌어. 딕션이 나쁘지 않지, 그지? 얘기할게. 촉매 또는 효소는 화학 반응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땡! 안 합니다. 네. 너는 이제 맞출 거야, 시험에서. 맞지? 네.
촉매는 화학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반응물로 또는 생성물로 참여되는 게 아니야. 얘가 반응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 계속 유지되는 거야. 촉매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오케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반응물을 생성물로 만들어주는데 조절해주는 물질이야. 촉매는 그러니까 반응물이 만 개가 있으면 촉매 하나만 있어도 이 만 개를 다 반응시켜주고 있다는 거야. 얘가 계속 유지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 포인트 알아주시고. 자, 옆에 있는 그래프 하나 보고 넘어갈게. 복습이야. 아까 얘기했지. 예를 들어 반응물의 에너지, Y축의 에너지라고 하면 반응물의 에너지 평균에서 이 정도라고 하자. 근데 반응하니까 이렇게 해서 생성물의 에너지 높아졌대. 그럼 우리는 바로 파악해야 돼. 에너지가 많아졌지. 그럼 어떻게 해? 에너지가 들어가서 결합이 더 생깁니다. 뭐만 작이니? 결합이 더 생긴다고 하는 건 뭐니? 이건 동화작용이에요. 에너지만큼 요거하고 요 에너지 차이만큼이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가 이 반응물에 흡수된 거야. 흡수된 거야. 오케이? 흡열 반응. 동화작용, 흡열 반응. 동화작용, 흡열 반응일 때 이런 에너지 도표를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 발열 반응일 때는 높다가 낮아지는 이런 에너지 도표를 그릴 수밖에 없겠지. 네. 결합되어 있던 게 끊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나와버릴 거야. 그지? 그러면 요만큼이 빠졌으니까 남아있는 생성물에는 그 에너지가 줄어들어야지. 이해돼? 이렇게 넘어갈게요. 아우 크다. 아까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갈게. 동화작용 특징. 저분자 물질이라고 돼 있지. 저분자 물질은 뭡니까? 덩치가 작은 물질이야. 됐지? 그럼 여기 있는 고분자 물질은 덩치가 큰 물질이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도당 이러면 이건 저분자 물질이야. 단당류라고. 탄수화물 중에 제일 작은 걸 단당류라고. 하나의 당이. 알겠지 현준아? 포도당은 단당류 저분자 물질. 근데 포도당이 두 개 붙으면 뭐게? 이제 결합했어. 그럼 이건 흡열 반응. 그지? 동화작용이지. 포도당 결합하면 이걸 엿당이라고 합니다. 엿당. 엄마가 보고있습니다. 엿당. 오케이. 됐지? 그리고 이게 하나 하나 또는 이제 한 5개 정도까지 더 붙어. 그래서 한 결합해서 한 포도당이 3개에서 8개 정도 됐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야. 이름을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올리고당. 들어봤니? 올리고당. 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포도당이 붙어 있으면 이건 뭐라고 하게? 쫙 직선으로 붙어 있으면 글리코젠. 비슷했어. 글리코겐. 글리코겐도 아니고 젠도 아니야. 스타치. 녹말. 그게 뭐? 녹말이야. 쭉 직선으로 붙으면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직선을 쭉 붙다가 옆으로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러니까 글리코젠은 포도당을 저장할 때 포도당을 쭉 붙여서 동물이 포도당을 몸에 저장할 때 그런 형태로 저장해. 글리코젠. 오케이? 이거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녹말도 있고 글리코젠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보통 말하는 저장성 뿌리식물도 있잖아요. 이제 감자하고 고구마 같은 거지. 거의 그거는 뭐냐면 쌀도 마찬가지야. 거의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니? 녹말이 들어가. 포도당이 쭉 붙어 있어. 걔들 어떻게 녹말을 그렇게 많이 저장해놨지? 지가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그쪽으로, 그지? 전달해서 쭉 다 붙여서 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뜯어먹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작은 물질, 예를 들어서 포도당. 이걸 붙이면 결합이 필요하고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래서 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동화작용. 그리고 이 반응에는 반드시 100% 뭐라고? 효소가 관여한다. 100%가. 오케이? 그렇지 않지? 여기 알아두시고. 자, 예시가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광합성 이런 게 나와있어요. 자, 여기 하나하나 볼게요. 단백질 합성을 하려고 하면 단백질이라고 하면 대강 문제는 아니지. 단백질을 만드는 단위체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아미노산이 A라고 하자. A1번, A2번, A3번 이런 게 결합하면 이런 게 단백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할 때는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 동화작용이야. 다시 말해서
합성을 한다고 하는 거는 다 동화작용을 볼 수 있어요. 단백질 합성, 지방 합성, 지질 합성, 동반 합성 다 동화작용이에요. 알겠지? 무슨 합성? 그러면 동화작용.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식물의 광합성. 동화작용 맞는 거예요. 광합성. 얘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좀 알아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필요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뭘 만들 거냐면 CU, UHCB, O6 이거 이름 뭐니? 포도당이야. 포도당. 그지? 그리고 뭐 6개의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뚜룩 이렇게 됩니다. 맞지? 요 아무도 필기를 안 해. 모르면 써놔야 돼. 문제 나올 거야. 이게. 광합성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바바박 비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에너지는 어느 쪽이 더 높아? 이쪽이 높아? 이쪽이 높아? 생성물이 더 높지? 네. 왜? 이런 애들을 쫙 결합시켜서 되게 덩치 크잖아. 하나의 분자가 원자 수준으로 6개, 12개, 6개 다 합하면 몇 개야? 24개지, 그지? 한 분자가 원자가 24개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엄청 덩치 큰 놈이야. 그지? 얘는 3개짜리잖아. 1, 2, 1. 맞지? 작은 걸, 덩치 큰 걸로 만들려면 결합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결합 만들 때 뭐가 필요했다? 에너지가 필요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 광합성이 동화작용 예시고, 자, 이화작용 반대로 생각하면 돼. 고분자 물질을 이렇게 분해시키는 거. 이거 뭐지? 이거 포도당은 CO2, H2,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당, 응?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마치 CO2하고 H2가 이산화탄소니까, 그지? 네. 이렇게 가는 과정. 일로 오는 과정은 뭐다? 광합성이야. 그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과정은 뭐다? 이게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 여기 나와있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이지. 오케이? 그때는, 자, 광합성을 하면 생성물로, 지금 목적 생성물은 포도당이야. 근데 식물이 뭐도 같이 만들어내는 거야? 자기한테 당장 필요 없어. 근데 산소도 같이 만들어내는 거야. 보통 이렇게 반응할 때 목적 생성물이 있고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다른 걸 뭐라고 하냐면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바이프로덕트. 영어 단어. 바이프로덕트. 부산물이라고 해요. 부산물.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세포를 할 때는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냐? 포도당 필요해, 영양소, 그지? 그럼 또 뭐 필요한 거야? 산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네 숨 쉬고 있잖아. 숨 쉬면서 공기 중에 산소가 계속 몸으로 끌어오고 있는 거야. 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이렇게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면 이제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지? 그 에너지를 써서 살아있으려고 하는 거야. 살아요. 세포들. 뭐만 되겠지? 오케이? 네.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그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시에 소화라고 하는 거 있지? 소화. 이 소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밥 먹고 응가를 할 때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 뭐 예를 들어서 덩치 큰 탄수화물도 분해돼서 포도당이 돼. 네. 포도당이 가장 작은 탄수화물이니까 포도당이 되고 막 고기 같은 거로 이제 조각조각 나서 이게 뭐 단백질, 지방이 되고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그렇게 화학적으로 이제 소화 효소가 잘라가는 과정, 이거를 소화라고 해. 그러니까 잘라가는 과정이니까 뭐다?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 오케이? 자, 이 소화를 특히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예를 들어 이로 씹는다든지 위가 이렇게 반죽을 만든다든지 소장이 이렇게 꾸물꾸물 되면서 이제 이렇게 썩는다든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기계적 소화라고 하거든요. 기계적 소화는 이화작용이 아닙니다. 이화작용이 아니다. 기계적 소화는 뭐만 이화작용이냐면 화학적 소화. 그러니까 소화 요소가 실제로 화학 결합을 끊어내는 것만 뭐야? 이것만 여기서 말하는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이로 씹는다고 해서 화학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가르쳐야지 나오겠는데
나오면 좀또 애매해지겠지, 그지? 뭐 어려워지니까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에너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와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비교한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지금 이 예시는 뭐냐면 포도당이 글루코스거든, 영어로. G라고 하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포도당이 산소가 결합해서 분해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포도당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분해되면 뭐가 만들어져? 오케이, 좋았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고. 그것까지 알아야 돼. 잘했어. 됐지? 그렇게 되는데, 봐봐.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이 반응물, 포도당은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야, 낮은 물질이야? 높은 물질. 맞아. 고에너지 물질이야.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산소를 투입해서 반응을 해. 첫 번째 포인트.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 이거 뭐니 이거? 계단이지. 네. 그러니까 한 방에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반응이야. 그러면 여러 단계의 반응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중요합니다. 포인트. 생명체 안에서 항상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적으로. 오케이? 그거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 이 하나하나의 반응이 이 Y축이 뭐냐 하면 Y값이 에너지 높이거든.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뜻이야. 딱 떨어지면 에너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이렇게 낮아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돼서 결국은 얘는 에너지가 여기 있잖아. Y값이. 그지? 생성물은 그러니까 생성물은 에너지가 높다 낮다 엄청나게 낮은 거야. 누군데 걔가 생성물이? 아까 뭐라고 했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은 내가 표현하기로는 에너지 거시 분자다라고 얘기해. 에너지 거지야. 이산화탄소 분자, 물 분자에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노벨상 받았어. 에너지 인기가 너무 적거든. 그러니까 뽑아내도 가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갖고 있는 포도당을 단계적으로 이제 반응시켜서 에너지 거시 분자를 만들고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 우리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체 밖에서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 과정은 되게 간단해. 심플해. 한 방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라이트하고 태우면 돼. 포도당. 연소. 불 내는 것이지. 불 내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합쳐져서 뭐가 돼? 똑같아.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뀌어요. 근데 한 방에 이렇게 에너지가 다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동시에 다 나오겠지. 그걸 우리는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계속 라이트에 불 켜고 있을 필요 없잖아. 불만 켜놓고 좀 빠져 있으면 계속 불 나지, 그지? 타고 있잖아. 뭐 때문에 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반응에서 빠져나오는 열 에너지 때문에 연소가 계속 유지돼. 뭔지 알겠지? 격렬하게 많은 에너지가 한 방에 나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생명체 밖에서는 연소, 태우는 거. 오케이? 자,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몸 할 거 아니야, 그지? 일어나다 안 일어난다. 이렇게 조절되는 반응.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조절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봐봐. 몸에서는 어떤 반응, 요 하나 다 모든 단계 반응에도 각각의 효소가 여기에 서로 다른 효소가 다 필요해. 아까 100%라고 했죠. 모든 반응에는 모든 효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서로 다른 효소 다 필요해. 근데 이 반응은 뭐야?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은 효소가 필요 없습니다. 효소를 뿌려주니? 아니지, 그냥 불만 내주면 되는 반응. 한 번에 효소 필요 없다. 알아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효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 한번 칠게요. 치고 두 번째 건 조금 짧을 거야. 여기까지 하나. 효소의 기능이 뭔데? 이미 어렴풋이 다 알 수 있지, 그지? 내가 어느 정도 설명했잖아, 지금. 근데 이 언어 표현이 좀 달라져.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효소는 뭐를 하는 거라고 했지? 에너지 촉진. 에너지 촉진. 반응 촉진. 오케이. 어디에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촉진.
죽진 않는 거야. 맞지? 오케이? 됐니?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좀 더 자세히 여기 설명하는 거야. 하나의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돼. 아까 에너지 목표가지고 그랬지. 에너지 그 시간, 반응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 있었어. 그지? 근데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 광합성 같은 거지. 흡열 반응이라면 반응 이후에 에너지가 높아지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사실 아까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자연 현상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결정된 건데 이 중간 과정에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결과물보다 살짝 높은 이런 언덕이 에너지 언덕이 생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는 뭐야? 생성물이 될 때 생성물의 에너지만 흡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흡수했다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러지 않으면 절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 이건 이해를 하면 되게 합리적인 거긴 해. 설명 안 할게.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 가면. 알겠지 원사가 설명 안 해도 되지?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가 300이고 요 에너지가 700이고 요 에너지가 800이라 하면 반응물은 적어도 추가적으로 얼마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500. 500이 문제야. 그러니까 300, 700 사이에 400만 있다고 절대 반응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00 있었고 400을 받았으면 누가 흡수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일종의 등산이라고 생각하면 쭉 올라가다가 바로 올라갔으니까 뒤로 다시 떨어지는 거야. 방향성이 생기는 거야. 방향성이 뭐니?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려다가 다시 돌아가. 100% 돌아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이 차이, 요 맨 꼭대기, 산 꼭대기를 뭐라고 하지? 산 순수 우리말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산마루라는 말 들어봤니? 산마루 알잖아, 산마루. 그지? 알죠. 산 골짜기는 뭐야? 진짜요?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여기를 산마루라고 하는 거야. 꼭대기에. 그지? 산과 산 사이에 이쪽을 산 골짜기라고 해요. 보통 산 골짜기는 뭐가 흘러? 신인물이 흘러. 왜? 물 흡수한 걸 다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호두마루라는 아이스크림 아니? 네. 호두마루는 무슨 의미야? 호두로 만든 아이스크림 중에 마루라는 거죠. 제일 자기들 제일 맛있다는 거죠. 뭐 말이야? 꼭대기가 뜻이야. 꼭대기. 깨달았니?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는 거야. 이런 재미라고 생각하면 돼. 자, 지금 내가 이해하려고 했던 건 뭐니? 이 꼭대기 마루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300 갖고 있던 애가 한 600 정도를 얻었어. 그래서 지가 갖고 있는 900이 됐지, 그지? 그러면 이거 반응할 자격이 생긴 거야. 자, 그 500보다 더 많은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반드시 반응하냐?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거고 다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되게? 꼭대기 다 올라갔으면 이쪽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양쪽으로 합니다. 절대 반응은 방향성이 없어요. 다만 그 에너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일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재밌지 않니? 네. 미안해. 난 재밌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화학 반응에 이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반응물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닌 거지? 맞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뭐라고 하냐면 반응이 액티베이티브하다, 액티베이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활성화됐다고 얘기해. 화학용어로. 그래서 요만큼의 조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이 에너지 조그맣게 A, 액티베이션 에너지. 오케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없다면 반응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효소가 하는 짓이 뭐냐면 효소가 하는 짓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냐?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효소가 뭘 하는 거냐면 제가 이 환상 에너지 이 꼭대기 마루를 낮추는 거야. 낮추는 거야. 낮추면 뭐야? 예를 들어서 얘가 요 정도 에너지 갖고 있었으면 원래는 반응을 못했어. 더 올라갔어야 되니까, 그지? 근데 요 정도 갖고 있는 애들이 쭉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됐지.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요 에너지 차이 사이에서는 처음에는 반응 못했던 애들이 반응할 수 없었던 애들이 에너지가 낮아졌잖아. 환상 에너지 꼭대기가 낮아졌잖아, 그지? 그러면 쭉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효소는 그러니까 어떤 환상 에너지를 뭐라고 요걸 에너지 언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언덕, 언덕 올려 넘어갈 수 있어요. 언덕이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 언덕을 보통은 낮추는 애들이 효소입니다. 그 보통 낮춘다고 하는 언덕이 낮아지면 반응이 좀 더 쉬워지겠지 이제. 그런 반응, 그렇게 하는 요소를 아까 뭐 반응을 촉진하는 요소라고 해요. 반응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요 에너지 높이가 낮아지면. 알겠니? 반응을 촉진하는 요소를 정촉매라고 하고. 근데 아까 말했잖아. 반응을 꼭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느리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반응 느리게 하려면 어떤 논리를 갖고 있으니 원래는 이 높이인데 이걸 더 높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반응이 더 힘들어지겠지, 그지? 그럼 반응 속도는 느려져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만드는 어떤 촉매 요소를 부촉매라고 합니다. 정부. 오케이? 아니 부자야, 아니 부자.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다. 자, 오케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할게요. 여기. 화학 반응의 활성 에너지. 뭔지 알지? 활성 에너지를 낮춰서 체험 정도의 낮은 높이 보통 반응이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요. 왜 그렇게? 온도가 높다는 건 주변 열이 많다는 거고 주변에 에너지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가져오고 싶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 근데 체온은 아무래도 극단적인 온도, 높은 온도에 비해서 너무 낮거든. 근데 낮은 온도의 체온 정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한다고. 누가? 효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는 뭐가 이 높이가 낮아지는, 즉 한마디로 활성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설명했던 거야. 그렇죠?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요? 보통 이제 반응 속도가 몇 배가 되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가장 최대값이 아니고 일반적인 게 약 10,000배 이상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대. 있을 때, 없을 때보다. 오케이?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에너지를 쓰고 있지, 그지? 근데 내 몸에 효소가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왜? 이렇게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물질 대사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만초가 걸리는 거야. 안녕? 방금 시간 했어. 앞에 그 덮고 이거 보는 거. 됐지? 됐니? 됐어요? 네. 자, 쉬는 시간. 너 항상 셋이야? 그러면 영상 계속 볼 거고 오늘 무리해서 말라도 다시 간다. 세요.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래? 세요. 아. 그래서 딱 통째와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크기 특성 작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캐탈라이즈라고 하는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 시험 범위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이상한 한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예. 자, 시작. 효소 특성이 어떤 거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좀 한번 딱딱딱 짚어볼게요. 첫 번째, 효소 특성. 주로라는 말이 있지, 그지? 100% 단백질이야. 근데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뭐냐면 효소는 반드시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냐, 뭐 금속 이온이나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라는 말이죠. 오케이? 100% 단백질 구성되어 있고 종류마다 각각 뭐 고유한 입체 구조, 고유한 입체 구조 중요합니다. 고유한 입체 구조. 딱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지만 그 반응을 촉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반응들이 많게 돌아다니면서 생성물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얘들 만나야 돼. 충돌을 해야 된다고. 안 만나는데 어떻게 이게 반응하겠니? 근데 만나야 되는데 효소가 보통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렇게 효소가 이렇게 생겨서 A라는 물질이 있으면 딱 잡아. B라는 물질이 있으면 또 잡아. 야, 억지로 만나야 된단 말이야. 좀 중매쟁이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A를 결합할 수 있는 B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B는 똑같게 생겼는데 여기 효소 모양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결합하겠니? 못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딱 정확한 특정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뜻이야. 고유한 입체 구조. 자, 근데 단백질은 어때? 이제 좀 더워지면 서산도 꽤 덥잖아. 그지? 더워지면 낮에 한 38도 이렇게 되면 아스팔트 이렇게 끓어오르거든. 이게 한 38도 됐을 때 태양빛 쨍쨍 내리실 때 계란을 꼭 깨서 이렇게 아스팔트에 올려보면 어떻게 돼? 익지. 그러니까 반투명하던 흰자가 진짜 흰색으로 변하지. 그게 뭔데? 흰자가 단백질인데 온도 때문에 단백질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희게 보이는 거거든.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합니다. 변성, 디네이처럴, 변성. 오케이? 열 때문에 변성됐지? 그러니까 단백질의 열 변성이라고 얘기하면 돼. 단백질은 한마디로 나 같은 애야. 민감해. 그래서 다른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변성돼요. 낮은 온도에서는 변성이 될 수는 있지만 잘 안 돼. 온도가 낮다. 높은 온도는 뭐냐면 입자들이 더 세게 움직이거든. 그러다 보면 원래 모양이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 원래 모양이. 무슨 말 되겠지? 그러면 이제 변성되고 좀 간단하게 벗어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오케이? 재생될 수 있다고. 근데 보통은 단백질이나 효소 복잡하기 때문에 변성된 다음에 다시 못 돌아오죠. 오케이? 계란 흰자가 희게 됐다가 다시 투명하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성된다는 포인트. 변성된보다 100% 기능이 있습니다. 왜? 변성됐다는 건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 기능 못한다는 거죠. 고유한 입체 구조가 깨졌지. 오케이? 두 번째, 자연 상태에서 쉽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쉽게 일어나지 않는 화학 반응은 내가 아까 평균 일단 기본이보다 만 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는 오케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또 중요합니다. 효소의 입체 구조와 맞는 반응물이 효소와 결합할 때 반응이 일어난다. 자, 또 카탈리스 나오면 이렇게 생겼어. 카탈리스 문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꼬물꼬물 가서 얘하고 딱 결합하는 거야. 과산화수소하고 자가 요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그렇지? 근데 이 모양은 얘는 이 모양 없지. 얘는 결합할 수 없다. 그렇지? 근데 요거는 결합 착삭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딱 고유한 입체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결합하면 얘가 뻥뻥뻥 이게 물어서 이제 끊어버려야 돼요. 두 개를 나눠줘 버려요. 오케이? 효소가 특정 구조로 반응으로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거 뭐 분해시키려면 분해시키고 또는 결합시키면 결합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지? 이런 캐틀리스 이렇게 생겼어요. 해마처럼 생겼죠 이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안 생겼어. 그냥 그림이 이렇다. 자 볼게. 효소의 입체 구조가 맞는 반응은 요거. 이건 아니지. 아니 결합 안 하고 이 효소는 얘가 반응하는 도움을 안 준다는 거. 알코올은 도움 안 준다고. 근데 과산화수소 뭔지 알지?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나눌 수 있는 걸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맞는 구조가 맞는 반응물이 결합했을 때만 반응이 일어난다. 캐탈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그리고 이렇게 과산 이게 뭐야? H2O가 뭐지? 물이지. 물인데 이거 풀네임이 뭐냐면 그냥 그 화학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산화된 수소야, 맞지? 산화수소야, 산화수소. 근데 과산화수소는 뭐지? 산소 하나 더 붙은 거야. H2O 1이 아니고 H2O 2야. 그래서 산소 더 붙었으니까 과다. 그래서 과산화 됐다. 과하게 산소가 됐다. 과산화수소라고 하면 여기에 페톨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물 H2O하고 O 하나 남았지? O를 그냥 O로 쓰는 게 아니고 O2의 2분의 1로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면 이 케톨레이스 효소 분해시키면 물과 산소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이 케톨레이스 이 효소는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에너지 반응 물질대사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만들어내는 부산물이야. 우리 목적한 물질이 아니야. 우리 몸에서 이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근데 과산화수소가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단백질이나 다른 뭐 DNA, 핵산, 유전물질 이런 걸 깰 수가 있어. 반응이 안 되지, 그지? 응?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에는 대부분 뭐가 있다? 캐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 카탈레이스. 됐니? 효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기 다쳤어. 다치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약 팔죠, 그지? 그걸 이렇게 뚝뚝뚝 뿌리면 어떻게 돼?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지 않니? 그럼 왜 거품이 일어나니? 이 그거야. 그러니까 다쳤으면 우리 세포 중에서 상처난 세포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지, 그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어떻게 돼? 물론 여기 세균이 있다면 세균은 죽어요. 과산화수소 때문에 죽어. 근데 우리 세포들은 어떻게 해?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과산화수소 막으려고 하니까 그 세포 안에 있던 카탈레이스 효소가 이걸 이제 분해시킨다. 물과 산소. 그러니까 어떤 거? 산소 기체잖아. 기체니까 거품이 생겨. 이해돼? 거품이 생겨.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쪽으로 내려가서 효소 작용은 보통 이렇게 된다. 아까 좀 남았던 건데 한번 정리해볼게. 첫 번째,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맞지? 결합을 해야 돼. 특정 반응물하고 결합한다는 거는 왜?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입체 구조가 특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입체 구조에 맞는 애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하는 거야. 그다음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뭐? 아까 말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지. 활성화 에너지 높으면 이 올라가기가 힘들잖아. 조건이 까다롭잖아. 그지? 그래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 오케이? 세 번째, 반응이 끝난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고 재사용되고 촉매적으로 반복한다. 아까 말했지. 얘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반응이 일어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물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만 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게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예시는 따로 내가 설명 안 할게요. 보면 효소의 생명학적 예시가 소화 요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해, 영양소 분해하는 거, 혈액 응고할 때 트롬보플라스틴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뭐 이럴 필요 없어. 그거 가지고 이거 피딱지 생기지, 그지?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효소에 의해서 피가 응고되고 광합성 아까 말했지, 그지? 식물도 효소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체야. 식물도 뭐 있어? 캐탈리스도 있어요. 지 상처나면 지 보호하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고. 식물 가지고 특히 이제 실험 문제 보면 감자즙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카탈레이스 효소 실험이 있을 거예요. 간 뭔지 알지? 간 가지고 이제 간 세포로 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 효소에 의한 간의 해독자. 간에서
가는 기능이 한 9가지 정도 있거든. 그 9가지 다 별 필요 없고 그 중에서 이런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과산수소 있으면 물산소 나눈다는 거. 두 번째는 요소를 합성한다고. 자,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우리 몸 돌아다니면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독성이 거의 없는 약화되어 있는 요소라고 하는 물질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과정이 간에서 일어난다. 좀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알코올 분해도 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선택적이거든. 있는 사람이 있고 드물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술 마시면 계속 알코올이 분해되기 전부터 돌아다니고 언제까지? 오줌으로 완전히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다니고. 그래서 한 잔, 소주 한 잔 마시고 턱 쏟아져서 이제 다음날 일어나는 애들 있거든. 한 잔 마시고 얼굴 빨개지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그냥 술에 맛을 모르고 사는 나 힘드니까. 오케이? 그런 겁니다. 알코올을 이산화탄소 결과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인데 알코올은 분해하면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거든. 그다음에 아세트산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아빠들 전날에 이제 술 많이 마시고 다음 아침이나 새벽에 옆에 가서 냄새 맡는 거 약간 시큼한 냄새 나지. 더러운 냄새가 아니야. 근데 술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산이 됩니다. 숨에서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특징적인 냄새가 나. 오케이? 술 마시고 나면 특징적인 냄새가 난다. 오케이. 나한테 냄새 안 나지? 오케이. 넘어갈게. 딱 넘어가면 안 되지. 뭐 해야 되냐면 예시들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 해야 되고 이거는 이론은 아니지만 이건 같이 설명할 거야. 왜냐면 중요하다고 했지. 문제 나온다고 줘. 오케이? 실험하는 거. 보자. 예시. 효소 활용 예시야. 식품을 만들 때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발효시킬 때 미생물을 넣어. 오케이? 미생물을 넣어서 미생물이 갖고 있는 효소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야. 오케이? 발효. 자, 그다음 생활용품에는 요거 생각하면 돼. 세제 있잖아요. 세제에 뭐가 있냐면 단백질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제마다 약간 자기가 주장하는 특징, 장점 이게 다를 수 있거든. 예를 들어 흰 옷을 더 희게 뭐 이런 세제도 있고, 그렇지? 찌든 때를 잘 뺀다 이런 세제도 있고 하잖아, 이제 그럴 때 이 효소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고 몸에 그 옷에 묻어 있을 수 있는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오염 물질 뭐 이런 거 분해하고 세균 같은 거 없애려고 하면 아까 말하는 좀 다른 거 뭐지? 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좀 어려운데 활성산소를 만드는 세제가 많아요. 뭐 무슨 세제 이름에 산소가 들어가는 것들 있거든. 그런 것들은 뭐냐면 표백시키는 거야. 산소 들어가면 표백이다. 어느 정도 말하는 거야.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자, 생명공학에서는 하나만 알아두자고. 제한요소가 제한한다는 게 뭐냐면 제한이 또 우리나라 말로는 뭐 공부 시간 제한한다, 시험 시간 제한한다 그런 의미지.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끊는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끊는다. 리스트릭션, 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제한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DNA가 유전 물질 정보잖아. 이제 유전 정보인데 중간에서 툭툭툭툭 이렇게 끊어주는 효소를 얘기하는 거야. 제한 요소. 오케이? 결합이 있는데 그걸 끊어준다고. 이건 그러니까 제한 요소가 작동하면 뭐니? 이화 작용이 일어난다. 맞지?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 발열되겠지.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 나올 수 있는. 어떤 효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원사가. 알겠지? 오케이? 그다음 의학에서는 뭐 소화제, 소염제가 뭐지? 근육통이니까 할 때 이제 파스 붙이는 거 그걸 소염이라고 합니다. 염증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소염은 엄밀히 말하면. 그다음 지혈하는 거, 그다음에 지혈 반드시 그지? 혈전 용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혈액이 뭉쳐져 있는 걸 풀어서 이제 없애는 거야. 혈전이라고 하는 게 혈관 안에서 이제 뭉쳐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혈관 완전히 막으면 어떻게 돼? 혈관 막으면 이제 죽는 거야.
경화? 동맥 경화하고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건 같은 건 아니에요. 동맥 경화는 뭐냐면 동맥은 되게 쫀쫀해야 돼요. 일라스틱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장이 팍 수축하면 혈이 팍 나오는데 터질 수도 있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스펀지처럼 이렇게 있다가 혈액이 나오면 쫙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축이 끝나면서 다시 자리 돌아오면 조금 더 밀어요. 혈액을. 이런 식으로. 근데 동맥 경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쫀쫀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축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고 이제 뭐 지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잘 수축 이완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동맥 경화 일어나면 심장이 팍 이렇게 수축해서 혈액이 나갈 때 이게 터질 수 있다. 딱딱해져. 동맥 경화 때문에 터질 수 있고 그렇다 하면 오케이? 혈전 요인은 거기 이제 붙어 있는 걸 녹여버려서 그 일종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원서가? 오케이. 그런 거에 대한 호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나올 가능성이 난 있다고 봅니다. 혈당 측정기라고 알아두세요. 혈당 측정기, 혈당을 이렇게 침 같은 거 아주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침탁 찍어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와. 혈당이 얼마인지. 침 찔러서 이제 혈액 조금의 혈액으로도 그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산화해서 얼마나 산화되는지를 확인해서 혈당이 얼마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라는 이거 포도당 산화 효소를 이용한다. 오케이.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알아두고 마지막 환경 정화를 지키는데 미생물 요소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화성 중량폐수를 미생물로 일종의 정화시킬 수 있다. 별거 아니지?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이론 마지막. 오늘은 저번 주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소 테스트 할 겁니다. 자, 케톨레이스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과정에 대한 실험 하나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까 얘가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물은 물이야, 물은 액체, 리퀴드야. 근데 산소는 가스, 기체지, 이제 요걸 포인트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을 뺀 고무풍선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비커에 일단 액체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꽂아넣어. 꽂아놔. 5% 과산화수소수를 과산화수소 H2O2가 있는 것 같아. 삼각 플러스 비커 같은 거 A와 B 각각 100ml 넣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다? H2O2가 동등한 양만큼 있는 거야. 지금 같은 양만큼 있어요. 그런 다음에 A 쪽에는 그냥 순수한 물만 10ml 넣고 B 쪽에는 감자 조각을 약 10ml 넣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로 봤을 때 거의 같게 넣는 것도 실험 원래 그래요. 부피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삼각 플러스 그 A와 B 입구에 공구를 동시에 끼우고 가만히 놔둔다. 시간이 지난 후에 모범풍선의 변화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과산화수소에 물만 넣으면 H2O2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분해돼요. 조금씩 분해돼요. 그러니까 한 30분, 1시간에는 그냥 풍선이 이렇게 커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왜 커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과산화수소 분해되면 뭐가 나온다? 산소 기체가 나오니까 기체가 많아져서 빵빵해지는 거야. 풍선 빵빵해질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거의 변화가 없어.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 감자 조각은 생명체잖아. 그지? 생명체니까 그 감자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 케톨레이스 효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여기 안에 있는 과산화수소를 바바박 분해해서 이게 바바박 산소가 엄청 많아지는 거야. 기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부풀어 오른 정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반응을 얼마나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실험을 어떻게 바꿀 줄 몰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응은 양을 비교하는 실험이 될 수도 있고 반응한다 안 한다만 구분할 수 있는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감자 조각 있잖아. 근데 이 감자 조각을 또는 뭐 돼지의 생간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삶은 감자 이런 거 어떻게 돼?
아까 말했지. 효소는 뭐라고? 단백질이거든. 단백질은 삶아버리면 온도 올라가면 이게 변성되거든. 변성되면 기능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삶은 감자를 가지고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고 이렇게 됩니다. 삶은 감자. 뭐 말인지 알려주는 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 아마도 연습 문제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됐고요.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깨알 개념 체크 문제 하세요. 시험 기반으로 생각하세요. 다시는 안 봐도 돼. 한 번에 끝낸다 생각하고 알겠지? 존나 졸려 다 나오라고. 그러면 나는 따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뭐? 주간 테스트 선생님 오케이? 예. 맞추네. 근데 저지 왜 인사를 안 해? 한번 오라고 해. 한번 오라고 해. 이거 재밌는 거 이거 스테이를 얼마나